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주목해야 될 일단 국내 증시의 어떤 주요 일정, 뭐 이슈라든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 주에는 뭐 국내 일정으로는 그러니까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 만기에 3개월에 한 번씩 동시에 옵션, 그러니까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두 번째 목요일이고 예.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예. 3월 11일 날 이제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이 되는데 예.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선물과 옵션 뭐 또 아니면 개별 주식에도 있거든요. 개별 종목마다 선물과 옵션인데 그래서 내 마녀가 춤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용어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그러니까 재밌네요. 신문 기사를 보면은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야, 이번 주 쿼드러플 위칭데이라 변동성이 심할 거다. 그러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녀가 춤추는 건 안 좋은 뭐 그런 네. 시그널 같은데요. 예, 원래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은 이 옵션이나 선물 시장 동향에 따라서 그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내마녀가 춤추는 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뜩이나 시장이 좀 위축되는 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번에 옵션 만기일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아무튼 뭐 그거는 목요일에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잖아요. 예. 그 회사가 드디어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예. 3월 8일 날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이제 네.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뭐 9일하고 10일 이틀 동안 네. 공모주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 하려고 지금 다들 또 벼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뭐 계좌 몇 개 트셔가지고 가족 예. 계좌 해가지고 뭐 나 여기에 승부 보겠다 하시는 개인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왜냐면 작년에 어쨌든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이 재미가 있었거든요. 재미 봤죠 다들. 네. 예. 그 대표적인 게 SK 바이오팜이 예. 상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주가 2배 오르고 예. 그 다음에 상한가를 2방인가 3방 갔거든요. 그래서 따상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바이오사이언스가 좋지 않을까 예. 이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 PER 기준으로도 제가 공모가 상단으로 이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PER이 25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백신 업체들이 되게 각광받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도 그렇고 그다음 PER이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번에 공모가에 내가 이번에 청약만 받으면 적어도 더블은 먹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PER이 막 100배 그러거든요. 그렇죠. 25배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이번에 아마 많이 참여할 것 같고 그리고 백신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가 모멘텀이 커요. 왜냐하면 예. 하반기에 이제 백신 접종이 거의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또 예. 상반기에 위탁 생산이 몰려요. 예. 돈은 많이 벌 텐데 모멘텀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꺾이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랜만에 나오는 대어인데 다음 주에 아무튼 시장이 좀 재미는 없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가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또 모회사가 SK 케미칼이잖아요. 근데 SK 케미칼 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또 빠졌어요. 아, 왜냐면 이제 SK 케미칼이 작년에 올라간 이유가 이 자회사 때문에 간 거거든요. 백신 가치 때문에. 예. 그때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예, 예. 위탁 생산 맞아요. 예. 케미칼이 아니라 바이오사이언스가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SK가 SK 바이오팜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상장하기 전에 주가 올라갔다가 예. 상장하고 나서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SK가. 아, 왜냐면 모멘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그 네, 같은 네, 이유군요. 같은 예.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예. 상장하기 전에는 그 모회사가 먼저 좀 올라가요. 네. 근데 상장 일정이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모회사에 대한 투자 가치가 좀 떨어져요. 아니 왜냐면 굳이 이 기업보다는 그 상장하는 기업을 이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는 비상장 기업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장외에서 사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예, 예. 거래하기도 어렵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질 못하고 예. 난 이걸 사고 싶은데 케미칼을 사야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케미칼 주가가 엄청 올라왔는데 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예. 그럼 케미칼에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공모주 청약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논리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기업이나 다 적용이 돼요. 비상장 자회사가 똘똘할수록 지주회사가 각광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상장 일정이 잡히면 비상장 자회사가 이제 이제 내가 여기 매매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왜 투자해? 돈을 그렇겠네. 빼버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케미칼이
제가 2월 달 들어와서는 조금 조심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예. 3월 달에 상장하니까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 주가 회복하기는 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것도 비슷한 케이스가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당장은 저는 LG 화학을 되게 좋게 봐요. 예. 그래서 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보는 게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배터리를 사고 싶어요. 세계 1등 기업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살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LG 화학이 10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 한 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장외 거래에서도 예. 불가능해요. 그러면 LG 화학만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LG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LG 화학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빠르면 8월이래요. 8월에 아마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늦으면 12월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LG화학의 상장 스케줄이 7월 정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6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스케줄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또 분위기가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당분간은 LG화학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상장 전에 주가를 어쨌든 보통 주가들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네. LG화학도 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상장 스케줄이 나와서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치밀하게 계산하셔가지고 그래야겠네요. 조금 탈출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정은 그렇고 해외 뭐 주요 일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특별한 건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양회가 다음 주까지 열려요. 중국 양회가 열리니까 예. 거기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중국의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 예. 뭐 리커창 총리도 뭐 발언을 하고 있고 근데 다음 주까지 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 양회가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의 정책 그림이 다 나오겠죠. 나오죠. 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 후반까지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 다음 주에는 또 ECB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예. 예. 미국에 앞서 열리니까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유럽에서 또 이 중앙은행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또 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아마 그 어떤 이제 발언 아니면 금리 정책 뭐 아니면 채권 매입 계속 할지 예. 아니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진짜 요새 법인세 얘기 나오는데 예.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그리고, 나라에서 예.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유럽은 좀 아쉬운 게 제가 뭐냐면 나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은 그냥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끝나잖아요. 예. 유럽은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독일은 잘 살고 이 남유럽 국가는 좀 못 살잖아요. 빈부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니까 예. 독일은 내가 너네 왜 도와줘? 예. 막 이런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계속 이게 맞아요. 반복되니까 유럽은 성장을 못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뭔가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엔 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꾸만. 예. 그래서 이번 ECB에서도 부양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 부양책도 줄인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번 ECB 다음 주에 이 유럽이 진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네. 재정을 더 풀거나 아니면 돈을 푸는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밋밋하게 끝날 것인지 그거에 따라 또 증시가 변동성 나오니까 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밖에 뭐 또 주목할 만한 무슨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일단 이제 다음 주에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동안은 정말 시계 제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FOMC니까 예. 정말 불안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앞이 안 보일수록 기업에 더 집중하면 좋은데 예.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걸 실행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솔직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더욱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벤트는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예. 다음 주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요. 예. 4분기 실적들이. 그러면은 이게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를 이제 다시 써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네. 전망들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오늘 SK하이닉스가 한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치를 20%나 올려버렸어요. 전망치를. 예. 엄청난 거잖아요. 보통 예, 예. 3에서 5% 오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전망치를 크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전망치를 올리고. 근데 예.
전망치를 낮추는 기업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주목하실 건 좀 번거롭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그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보고서에 나오면 예. 메모를 하셨다가 예. 지금 급락장이잖아요, 최근에. 예. 그럴 때 우리 흔히 뭐 줍줍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냥 좀 물리더라도 그런 기업들 사시면 돼요. 요새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풍력, 뭐 태양광, 뭐 반도체, 자동차 할 거 없이 성장주가 다 부러져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든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는 제가 좋아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 데이터로는 반도체 경기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가격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돼요. 예. 그러면은 나쁘게 볼 이유는 없어요.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기업이 포착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겁내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망치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전망치까지 떨어지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까지 높았다. 예.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는 웬만하면 모든 기업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예. 왜냐면 작년에는 다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예. 올해는 안 그래요. 올해는 실적장이고 실적이 따박따박.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통장에 돈이 딱딱 꽂히는 것처럼 실적이 따박따박 꽂히는 종목들만 사람들 눈이 아마 갈 거예요. 투자자들이. 예. 그러면 그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렇겠네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증시가 아마 3,500가도 안 갈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엔. 예. 지수가 아무리 3,500을 가도.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만, 그러니까 몇 개 섹터만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예. 좋고, 올해 좋아지는 쪽이 IT 쪽에서 OLED. 예. 디스플레이가 OLED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예. 올해는 아까 제가 그 메타버스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 예. 그리고 요새는 게임기에도 이 OLED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게임기 화면에도 옛날에 예. LCD 있었어요. 예. 그리고 노트북에도 OLED 탑재한대요, 삼성이. 아. 이제 앞으로는. TV는 당연히 OLED 당연히 이제 탑재될 거고 예. OLED 시장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작년에는 설비 투자를 못했어요, 삼성이. 올해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OLED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예. 그다음 스마트폰 섹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섹터가 작년에 너무 안 좋거든요. 안 팔려가지고 4년 동안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렇게 됐어요. 예. 역성장했어요. 예. 근데 올해는 5년 만에 터닝한대요. 그 제가 사실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2021년 1분기 그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이거 계속 데이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추정치가 1분기가 계속 떨어져요. 예. 왜냐면요, 오스틴 공장 있죠, 예. 삼성에. 예. 예. 그게 지금 공장 가동이 안 돼서 그 1조 원 정도 적자 볼 수도 있대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 한파 네, 때문에. 한파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다운되는데 한 증권사에서 갑자기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데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스마트폰이래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1분기에 7천만 대를 예상했어요, 원래. 근데 7,500만 대로 상향을 해버렸어요. 생각보다 갤럭시 S21이 잘 팔린대요, 지금. 삼성께. 예, 그리고 중저가 폰도 지금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니까 팔리기 예. 시작하고. 예. 그래서 스마트폰 추정치가 갑자기 올라갔고,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 OLED 말씀드렸죠. 예. 이것도 추정치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삼성이 전방 산업이잖아요, 그 업종에 있어서. 예. 그럼 그 밑에 있는 장비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삼성이 이게 좋아지네. 그럼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화웨이 같은 경우에 거의 문 닫는 분위기인데 네. 그 수혜를 삼성이 가져온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이 가져갔던데. 네, 맞아요. 그거하고 또 별개로 또 새로운 또 시장이 또 열리나 보죠. 그게 이제 뭐냐면 사실 이제 전체 시장 커지는 건 맞아요, 작년보다. 예.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그 수혜를 샤오미랑 애플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우려했던 게 스마트폰도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추정을 해보니까 출하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S21이 예. 일단은 잘 팔렸어요. 어찌됐건 특히 우리 한국에서 잘 팔리고 예. 예. 잘 팔렸고, 애플과 샤오미가 가져간 건 사실인데 한 가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인도에서는 화웨이 존재감이 사실 없었는데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데 거기서 삼성이 성장을 해버렸어요. 예. 인도가 하나 있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그 좀 경쟁을 했던 시장 중에 하나가 그 동남아시아 있죠. 예. 동남아시아 나머지 국가들하고 예. 그 남미 쪽 있잖아요. 남미 쪽은 원래 삼성이 잘했는데 거기서 원래 이제 경쟁이 화웨이라든가 이런 하고 심했는데 여기서 화웨이가 지금 몰락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여기는 가져가지 않을까. 아. 이 기대감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또 중저가 폰이 되게 강해요. 삼성이 이쪽 예. 시장은. 그래서 이 모멘텀이 좀 겹쳐가지고 예. 스마트폰이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이 또 좋게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스마트폰 사실 때 대부분 5G 폰이 다 나오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그렇죠. 단가가 일단 비싸요. 5G 폰은. 아. 4G보다. 예. 그러면 단가까지 올라가요. 예.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요도 좀 증가하는데 단가 상승이라는 호재도 있는 거죠. 예. 5G 폰이 많이 팔리면.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섹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작년에 다들 안 좋게 봤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고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면에서 예. 스마트폰 섹터도 한번 예. 좋게 보시고, 예. 그 외에는 이제 좀 주목하실 만한 게 역시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서 좋아지는 게 역시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그런 백화점 회사들 요새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더 현대 하루 매출액이 뭐 100억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바글바글해요 사람들. 네, 아니 저도 가보고 싶은데 예. 엄두가 안 나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백화점 좋고, 예. 이제 학생들 요즘에 그 출퇴근하신 분들 아마 그거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맞아요. 교복 입고 예, 맞아요. 등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등교하면 이코르 뭐냐면 편의점입니다. 아. 편의점 매출의 대부분이 학생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거 조금씩 사 먹는 게 의외로 크대요. 근데 그 매출이 없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등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 편의점도 주가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이쪽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번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네. 그 저희가 마지막 코너에서는 이제 항상 그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그런 저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주식 초보자들, 주린이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될 원칙이 뭘까?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업 분석 공부는 이건 무조건 기본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뭘 하든 간에 계속 공부는 하셔야 돼요. 보고서가 됐건. 그러니까 뭐 그냥 이해가 안 돼도요. 계속 읽으세요. 진짜. 이해될 때까지 읽으시고, 아니면 요새 유튜브 채널 많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기본으로 하시되, 이 급락장에서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예. 근데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중요한 게 본인은 생각이 분명히 이쪽 방향이에요. 본인 생각은. 근데 자꾸 왜 흔들리냐면요. 초보분들이 주변에 소음이 계속 들려요. 그게 문제죠? 네, 자꾸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예. 나는 이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이쪽 방향은 이제 자꾸 핸들을 틀라는 소음들이 자꾸만 들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 그쪽으로 가요. 다 이쪽을 가리키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자꾸 예로 들지만, 하이닉스가 제가 방향이 명확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성장하고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예. 이건 팩트니까. 그럼 내가 그거 좋아서 샀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운전을 하고 가요. 그 방향으로. 근데 전날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막 5% 빠져요. 예. 마이크론이 5% 빠지고. 금리가 오르면 반도체가 안 좋다 막 기사가 터져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아니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핸들을 돌려버려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테마주를 한다거나 갑자기.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음은 소음이에요. 언론 기사가 100%안 맞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자극적인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버블 터집니다. 반도체도 끝납니다. 근데 실제 아까 제가 데이터 알려드렸잖아요. 1월 산업활동 동향. 재고 순환 지표에서 재고가 줄고 출하가 늘었어요. 예. 실제 제품 늘어나고, 수출 데이터 반도체가 지금 2자릿수 이상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 흔들려요. 막 여기저기서 소음이 막 들리니까 뭐 갈판. 그리고 요즘에 정말 시장 작년에 잘 보셨던 그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약세론자로 바뀌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말 믿고 하셨던 분들은 예. 더 위축이 돼요. 예. 아 진짜 아닌가 보다.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기업의 방향은 분명히 이건데 그런 이제 얘기들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음에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생각과 한 번 더 하실 건 데이터만 확인해 보세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현대차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현대차를 매수한 방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뭐 아니면은 지금 제네시스가 잘 팔린다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아이오닉 5 나오거든요. 예. 그걸 내가 믿고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나빠진 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현대차는 자기 갈 길을 지금 일단 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 소음 때문에 바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바뀌었다. 아, 그렇죠. 그럴 때는 교체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밀고 나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반대인 상황인데 내가 생각한 길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꺾이는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는 또 그 주변에서 야 이거 아니야 소음이 들려도 또 고집을 부려요. 이거 아닐 땐 또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럴 땐 같이 꺾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 기본적인 그 길 있죠. 예. 이 길이 맞는지만 맞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예. 그게 지금 시장에서 좀 급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좀 방법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볼리의 비밀노트 오늘 첫 녹화였는데요. 그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토 일요일 그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그 이 코너를 계속 그 방송을 할 텐데 그 굉장히 그 원칙을 갖다가 쭉 지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은 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염승환 부장님 다음 네.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네.